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 주인공은 김창훈 님이십니다. 네, 까만 천사라 별명부터가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죠? 맞아요. 저희가 받은 자료가 이 전직 교사이자 작가, 또 지금은 맨발 걷기 실천가이신 김창훈 님 인터뷰인데요. 오늘 저희 목표는 단순히 이분의 여정을 따라가는 걸 넘어서 그 안에 담긴 어떤 핵심적인 생각들, 맨발 걷기나 글쓰기, 또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간 이야기 속에서요. 그걸 좀 건져 올리는 거죠. 그렇죠. 특히 좀 더 깊은 이해, 뭐랄까, 아하 하는 그런 순간을 원하시는 분들께 맞춰서 그 연결고리들을 좀 찾아보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별명, 까만 천사부터 좀 파고 들어가 볼까요? 이 이름에 담긴 이야기가 뭘까요? 이게 그 2000년대 초반? 그때 싸이월드 다들 하셨잖아요. 아, 네네, 기억나죠? 그때 직접 지으신 거래요. 본인이 시골 출신이라 피부는 좀 까무잡잡한데 마음만은 정말 천사처럼 맑고 깨끗하게 살고 싶다. 뭐 그런 소망을 담은 거죠. 아, 겉모습이랑 내면의 지향점, 그 사이에 어떤 대비랄까? 그런 게 느껴지네요. 네, 맞아요. 어쩌면 이 겉과 속의 조화를 찾으려는 그 여정이 이 별명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별명 하나에 많은 게 함축되어 있는 셈이죠. 그러네요. 겉모습과 내면의 조화라. 처음부터 벌써 생각해 볼 지점이 많네요. 자, 그럼 이제 그의 여정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거, 맨발 걷기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맨발 걷기. 요즘 걷기 운동하시는 분들 많지만 왜 그냥 걷기가 아니고 맨발 걷기였을까요? 신발을 벗는다는 게 이게 그리 특별했을까요? 이게 시작은 좀 우연이었어요. 2016년 가을쯤에요. 동료 교사가 먼저 권했고 또 그때 교장 선생님이 카카오톡 단체방에 초대를 하셨대요. 아, 주변의 권유로 시작하신 거군요. 네.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는데 이걸 꾸준히 하다 보니까 몸이랑 마음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막 나타난 거예요. 오, 어떤 변화들이요? 원래 어릴 때부터 몸이 좀 약하셨대요. 기관지염도 달고 살고 몸살도 자주 앓고.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하고 나서부터 잠을 정말 깊이 자고 소화도 잘 되고 면역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와, 면역력이요? 그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그렇죠. 매년 그 3월 학기 초만 되면 을에 앓던 몸살도 싹 사라졌다고 하니까요. 신기하네요. 근데 몸만 좋아진 건 아닐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신체적인 효과도 큰데 본인은 그 이상으로 정신적, 정서적인 측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정신적인 측면이요? 네, 맨발로 이렇게 땅을 딛고 걷다 보면 뭔가 스위치가 탁 켜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기 안을 들여다보게 된다는 거죠. 아, 내면을요? 그렇죠. 뭐 나는 누구인가? 왜 살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평소에는 그냥 묻어뒀던 근원적인 질문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했대요. 일종의 걷기 명상이네요. 네, 딱 그거죠. 움직이는 명상, 마음 공부, 자기 성찰의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감정을 좀 더 명확하게 알아차리고 다스리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고요. 와, 신체 건강뿐 아니라 마음 공부랑 자기 성찰까지 이어진다니 정말 인상 깊은데요. 그래도 여전히 궁금한 건 이거예요. 왜 꼭 맨발이었을까? 신발 신고 걸을 때랑 맨발로 걸을 때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그 핵심이 바로 접지라는 개념에 있어요. 접지, 땅이랑 연결된다, 그런 건가요? 네, 맞아요. 맨발바닥이 땅이랑 직접 닿으면서 우리 몸이랑 지구 표면 사이에 어떤 전하, 교환이 일어난다는 아이디어예요. 전화 교환이요? 네. 이걸 통해서 몸 안에 쌓인 활성산소 있잖아요. 세포 노화나 염증 일으키는 거, 그런 불안정한 분자들이 좀 중화되거나 배출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이 있는 거죠. 아, 활성 산소 배출이요? 네. 물론 이 접지 효과의 과학적인 메커니즘이나 건강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 가지 연구나 논의가 진행 중이기는 해요. 근데 이론적인 설명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 경험인 것 같아요. 발바닥으로 직접 땅의 질감, 온도, 습기 이런 걸 느끼는 그 감각 자체가 주는 효과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학적 증명과는 별개로 발바닥으로 땅을 직접 느끼는 그 생생한 감각 자체가 중요하다. 그렇죠. 마치 우리 몸의 센서를 다시 활짝 켜낸 느낌이랄까요? 하늘과 땅을 잇는 연결자라는 표현도 쓰셨다고 하는데 이게 그 접지 개념이랑 딱 통하는 것 같아요. 하늘과 땅을 잇는 연결자. 비유가 멋진데요. 네, 생각해보면 신발이 어떻게 보면 땅과의 연결을 막는 절연체잖아요. 그렇죠. 그걸 벗어던지고 직접 교감하는 행위니까요.
그리고 또 발바닥에는 우리 몸의 여러 기관하고 연결된 신경 반사구들이 엄청 밀집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네, 발 마사지 같은 거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맞아요. 맨발로 다양한 지면을 걸으면 이 부위들이 자연스럽게 막 자극되면서 뇌 기능이나 오장육부 같은 내부 장기 활성화에도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단순 운동이 아니라 몸 전체를 깨우는 거네요. 그렇죠. 그분에게는 맨발 걷기가 그냥 운동이 아니라 땅과의 어떤 에너지 교환이자 몸 전체를 일깨우는 행위인 거예요. 와, 듣기만 해도 되게 극렬한 경험일 것 같은데요. 그럼 이걸 매일 엄청 혹독하게 막 자신의 한계까지 밀어붙이면서 하시는 건가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김창훈님은 욕심 내려놓기를 엄청 강조하세요. 욕심 내려놓기요? 운동인데. 네, 특히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더더욱요. 천천히 짧은 시간부터 시작해서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조언하죠. 아, 몸의 소리를 듣는 거군요. 그렇죠. 그분이 속한 맨발학교의 권대환 교장 선생님도 늘 자연과 함께 살면서 욕심을 내려놓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자연과의 공존, 욕심 내려놓기. 네, 김창훈님 본인은 이제 뭐 특별한 일 없으면 매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걷지만 그건 이제 몇 년 동안 꾸준히 해왔으니까 그런 거고 처음에는 정말 5분, 10분부터 시작해도 충분하다고 해요. 아, 점진적으로? 네, 뭐 접지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최소 40분 이상은 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긴 하지만 그것도 차차 도달해야 하는 목표인 거죠. 핵심은 그 비움의 철학이에요. 비움이요? 네, 다른 운동들은 막 장비 사고 기술 배우고 뭘 더 하잖아요. 근데 맨발 걷기는 신발이랑 양말을 벗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비우고 내려놓는 것의 시작이라는 거죠. 와, 비움과 내려놓음에서 시작하는 운동이라니 진짜 발상의 전환인데요. 그리고 이 걷기가 또 글쓰기로 이어졌다는 것도 정말 흥미로워요. 발걸음이 어떻게 문장이 됐을까요? 이게 아주 실용적인 이유에서 시작됐대요. 실용적인 이유요? 네, 맨발로 걸으면서 그냥 시간 보내기가 좀 아까워서 휴대폰 메모장에다가 떠오르는 생각들을 끄적이기 시작한 거죠. 아, 메모장이요? 걸으면서? 그렇죠. 근데 신기하게도 걷는 행위 자체가 막 생각을 촉진하고 그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글로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는 거랑 머리 쓰는 게 따로가 아니라 오히려 걷기가 창의적인 생각에 물꼬를 터준 셈이죠. 오, 저도 걸으면서 아이디어 떠오를 때 많던데? 비슷한 건가 보네요. 맞아요. 그렇게 꾸준히 쌓인 글들이 모여서 여러 권의 책으로 나왔어요. 뭐 인성수업이라는 책도 있고 쓰기와 걷기의 철학, 시집, 하늘 투명 거울, 그리고 다른 분들이랑 같이 쓴 삶의 레몬을 준다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이런 책들이요. 와, 책도 여러 권 쓰셨군요. 시집 제목 하늘 투명 거울이 참 예쁘네요. 시는 어떻게 쓰게 되신 걸까요? 글쓰기 중에서도 시는 좀 결이 다르잖아요. 이것도 어떤 결정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인터넷 보다가 우연히 박성우 시인의 3학년이라는 시를 딱 만난 거죠. 박성우 시인의 3학년, 어떤 시인가요? 시가 엄청 짧고 소박해요. 어릴 때 미숫가루가 너무 먹고 싶어서 부엌에서 몰래 훔쳐다가 동네 우물에 붓고 설탕까지 넣어서 막 저었는데 결국 엄마한테 들켜서 뺨 맞았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진짜 그냥 일상의 한 장면이네요. 그렇죠. 막 화려한 표현이나 깊은 비유 이런 거 없이 정말 평범한 경험인데 그게 되게 울림이 컸던 거죠. 김창훈님은 이 시를 보고 이런 것도 시가 될 수 있네? 내 삶의 이야기도 시가 될 수 있겠다 하는 뭐랄까 번개 맞는 듯한 그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아하, 나도 쓸 수 있겠다. 이런 용기요? 네, 바로 그거죠. 그 뒤로 한 1년 넘게 도서관에서 정말 닥치는 대로 시집을 빌려 읽었고 그러다 어느 날 비 온 뒤에 학교 화단에 떨어진 동백꽃을 보고 동백꽃이라는 자기 첫 시를 쓰게 된 거예요. 와, 동백꽃 첫 시. 그렇게 시작된 거군요. 네, 일상 속의 작은 발견이 시가 되는 경험을 직접 하신 거죠. 평범한 일상의 시가 될 수 있다는 발견, 그리고 직접 쓰기까지. 그럼 그분의 글쓰기 스타일이나 지향점은 어떤 걸까요? 단순히 경험을 나열하는 걸 넘어서 뭔가 담으려는 철학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복잡하거나 어렵게 쓰려고 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면서도 삶의 어떤 깊이나 메시지, 자기만의 철학을 담아내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쉽지만 깊이 있게. 어려운 건데. 그쵸. 강신주 철학자가 말했던 낯설게 보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익숙한 것도 늘 새로운 시선으로 보려고 애쓴다고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문학뿐만 아니라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같이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생각의 폭을 넓히고 다른 관점을 배우려고 노력하신대요. 다양한 분야의 독서가 도움이 되는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줄리아 카메론의 모닝 페이지랑 비슷한 목록 쓰기라는 걸 하신대요. 목록 쓰기요? 그건 뭐죠? 매일 아침에 그냥 떠오르는 생각들을 필터링 없이 의식의 흐름대로 쭉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내면의 소리를 꾸밈 없이 그냥 마주하고 기록하는 훈련 같은 거죠. 아, 모닝 페이지처럼요? 내면을 정돈하는 시간이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고 보니 아까 책 제목 중에 삶이 레몬을 준다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이게 있었잖아요. 이게 다시 떠오르네요. 삶의 시련, 그 레몬을 받아서 뭔가 긍정적인 걸로 만든다는 메시지 같은데 역경극복이 그분의 삶과 글쓰기에서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인터뷰에서도 그런 경험들을 좀 나누셨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분의 어린 시절이나 청년기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아까 말했듯이 원래 몸도 약했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큰 아픔도 겪으셨고요. 아, 어린 나이에 큰 상실을 경험하셨군요. 네. 그 뒤로 좀 불안정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면서 자존감도 많이 낮았고 학교 생활에서도 좀 상처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40대 중반까지도 그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문제 때문에 술만 마시면 울고 그랬다고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하셨고요. 와, 그런 시간들이 있었군요. 네. 아마 이런 경험들이 그분을 더 깊은 내면 성찰로 이끈 어떤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경험들이 바로 레몬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경험들이 바로 그 책의 핵심 메시지, 관점의 전환하고 딱 연결되는 거예요. 관점의 전환. 네. 삶이 우리한테 던지는 그런 시고 쓴 경험들 있잖아요. 그걸 피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장의 재료로 삼는 태도인 거죠. 어려움이나 고난을 나를 막는 장애물, 걸림돌이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새로운 걸 깨닫게 하는 디딤돌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본다. 네, 이건 정말 강력한 통찰이죠. 레몬의 신맛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그걸로 달콤한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는 있는 것처럼요. 이걸 듣는 여러분 각자의 삶 속 레몬은 뭘까? 한번 떠올려보게 만드는 지점인 것 같아요. 관점의 전환, 말은 참 쉽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마음 먹는다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김창호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내면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 전환의 열쇠는 뭐였을까요? 물론 그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었겠죠. 아주 긴 과정이었을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박성호 시인의 3학년, 그 시와의 만남이 어떤 중요한 불꽃을 지폈고 그 뒤로 꾸준히 이어진 독서와 글쓰기가 생각의 깊이를 더했겠죠? 독서와 글쓰기.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맨발 걷기라는 그 몸의 실천. 이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고 가속화시킨 어떤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맨발 걷기가 그 역할까지. 그렇죠. 몸으로 직접 땅을 느끼고 걸으면서 생각하고 또 그걸 글로 표현하고 이 과정 전체가 자기 발견과 치유의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든 거죠. 몸 사색 글쓰기의 선순환.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은 점점 외부적인 성취나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존재 자체의 어떤 내재적인 가치를 깨달았다고 해요. 존재 자체의 가치요? 네, 최근에는 비 오는 날 땅 위를 막 기어가는 지렁이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대요. 저 지렁이들이 뭐 대단한 의미나 가치를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걸까? 아니잖아. 모든 존재는 그냥 그 자체로 이미 온전하고 가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깨달음이죠. 와, 지렁이를 보고 그런 깨달음을요? 네, 내가 뭘 더 이루거나 증명해야만 가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깊은 수용, 거기에 이르게 된 것 같아요. 외부의 평가나 성취 기준에서 벗어나서 존재 자체의 가치를 받아들인다. 와, 듣기만 해도 뭔가 내면의 자유로운 평화 같은 게 느껴지네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생각, 어떤 핵심 철학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참나, 진어, 그러니까 자신의 본래 모습과 최대한 일치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의지인 것 같아요. 참나와 일치하는 삶. 네. 과거에는 다른 사람 시선을 엄청 의식하면서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것과 명확하게 선을 긋는 거죠.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아, 네, 알죠.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 했다. 이 말하고 정확히 통하는 것 같아요.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려는 노력인 거죠. 데미안의 그 구절과 맞닿아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어떤 실천적인 지혜가 바로 비우고 내려놓기예요. 비우고 내려놓기. 아까도 나왔던.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그냥 수동적으로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아주 명료하게 알아차리는 적극적인 알아차림에 더 가까워요. 적극적인 알아차림. 네. 삶의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기는 하되 그 결과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내려놓는 태도죠. 그분은 집착하고 선호를 구분하시더라고요. 집착과 선호의 차이요? 네. 목표를 이루면 당연히 좋겠죠? 선호. 하지만 설령 이루지 못하더라도 내 삶의 가치가 막 깎이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과정 자체를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라는 거죠. 아, 결과에 매몰되지 않고 과정을 중시하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그 밑바탕에는 꾸준함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어요. 꾸준함. 네. 그분이 보이지 않는 컵 혹은 임계점이라는 비유를 자주 쓰시는데 컵이 투명하지 않아서 매일 물을 부어도 얼마나 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지치고 포기한다는 거죠. 아, 그렇죠. 눈에 보여야 힘이 나는데 네. 하지만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꾸준히 계속 붓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물이 넘쳐오르는 성간, 즉 임계점에 도달한다는 믿음이에요. 임계점. 네. 맨발학교 교훈 중에 진리는 단순하고 실력은 꾸준함에서 나온다 이런 말이 있다거나 아니면 우공이산 이야기 아시죠? 어리석어 보여도 꾸준히 노력하면 결국 산도 옮긴다는 그 옛날 이야기요. 이런 것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더라도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는 것의 힘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참나를 찾아가는 여정. 결과에 대한 집착 대신 과정을 즐기는 내려놓음. 그리고 보이지 않아도 계속 나아가는 꾸준함.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듣고 보니 이건 그냥 한 사람의 어떤 특별한 경험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지금 삶이 좀 버겁다고 느끼거나 진짜 나를 찾고 싶은 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지혜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바로 그 점이 핵심인 것 같아요. 결과에 대한 불안이나 남의 시선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과정 자체에서 의미와 즐거움을 찾고 때로는 예측 불가능하고 힘든 도전조차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법. 그리고 설령 끝이 잘 보이지 않더라도 자기 안의 목소리랑 자기 발걸음을 믿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김창호님의 여정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메시지고 또 각자의 삶에서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철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김창우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는 어떤 울림으로 다가왔나요? 맨발 걷기나 글쓰기처럼 어쩌면 참 소박해 보이는 실천들이 관점의 전환이라는 내면의 연금술과 만났을 때 이게 얼마나 깊은 자기 발견과 삶의 회복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특히 좀 흥미로운 지점은 그분이 까만 피부와 천사 같은 마음, 맨발 걷기라는 어떤 신체적인 실천과 철학적인 사유, 또 힘들었던 과거 경험과 현재의 성장처럼 언뜻 보면 서로 잘 안 어울리거나 모순되어 보이는 요소들을 어떻게 자기 안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통합하고 연결해 나갔는가 하는 점인 것 같아요. 아, 그 연결점이요? 네. 어쩌면 우리 삶을 진짜 독특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건 바로 이런 복잡성, 때로는 모순되어 보이는 그 긴장감 자체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김창우님은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외부적인 것들을 막 덧붙여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내면과 연결되고 불필요한 기대나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가장 자기다운 모습, 참나에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자신의 진정한 길과 더 깊이 연결되기 위해서 설령 그 길이 아직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어쩌면 발바닥이 조금 아플지라도 기꺼이 어떤 신발 혹은 어떤 기대, 어쩌면 과거의 상처 같은 것을 벗어던지고 맨발로 한 걸음 내디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